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지난주 그 3월 1일, 3일절 네. 행사 때문에 못하고, 이번 주는 의미가 좀 있어요. 자주와 독립의 중요성. 여기 원래 3일절 날 했었어야 되는 건데, 자주와 독립의 맞습니다. 중요성에 네. 대해서 이 박사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아무래도 지금 선생님께서 이승만 대통령 1919년도 네, 당시 19년도 당시 그 19년 딱 19년은 아니고 그 무렵에 네. 이게 지금 임시정부 대통령 공식 존영으로 사용했던 사진이거든요. 공식 존영. 네. 상당히 미남이시죠. 그렇죠. 대한공화국 그 집정관 총재. 네. 이때가 나이가 4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야, 너무 진짜 잘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이게 독립정신 여기 보면 이 표지 사진이요. 네, 제가 이 사진 참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교 다닐 때 사진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약간 이 모자 쓰신 모습 약간 반항적인 약간 그런 모습. 이걸 대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이게 이승만 박사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진짜 꽃미남이라고. 그럼요. 상당히 꽃미남입니다. 지금 시대였으면 아주 뭐 인기 배우래도 뭐 진짜 손색 없잖아요, 그죠? 이 패션 감각하며 맞습니다. 안경도 쓰셨습니다. 네. 뭐 정말 정말 핸섬해요. 네. 키도 크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키는 아닌데 우리 이 박사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커 보여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지가 않은데. 예. 보기에는 막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우람하고 장성해 보이는데 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제는 그렇게 크시지 않은데. 이게 아마 옷에서 그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분이 막 70 넘어서도 장작하셨잖아요. 이렇게 원체 체격이 건강하시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그냥 실물 보기보다 아주 더 체격이 있어 보이신다고. 그러니까 위험이 있어 보이겠죠.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지지난주하고 계속 감기가 걸려가지고 책 읽는데 좀 더듬고 힘들었는데요. 다는 못 읽고 우리 핵심만 좀 읽어볼게요. 여기 제가 오늘 보니까 자주와 독립의 중요성인데 자주라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독립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란 한 사람 또는 한 나라가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독립이란 홀로 서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니 자주와 독립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라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천부인권설 그냥 얘기할 때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기독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이때 당시에 우리 조선 말기에는 거의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밑에 좀 내려와서 보면은 이제 뭐 세상에 높다 낮다 귀하다 천하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 환경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아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구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지육신 뭐 눈, 코, 입 다 갖고 나오잖아요. 팔다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내보낼 때는 다 똑같이 물론 이제 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다 똑같이 태어나게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의 팔다리,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연장으로 비교했어요.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이런 연장이 있는데 왜 이거를 누구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자주적으로 자기 문제도 해결하고 집안 문제도 해결하고 나라 문제도 해결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거는 나는 몰라 내가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에 장애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팔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못 떠먹잖아요. 누가 떠먹여줘야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떠먹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심한 경우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지육신 중에 어느 하나가 없어서 이걸 사용을 못하게 되면은 그런 정말 불행한 사태까지 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팔이 없기 때문에 남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주적으로 내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의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말하자면 내 목숨을 남의 손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자주적이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항상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의 기준을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봉건적인 시대를 봤을 때 지금 이승만 박사께서, 그때 대통령이 전이니까 박사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청년 이승만이. 예, 청년 이승만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저는 왜 이 부분을 좋아하게 됐냐면, 지금 사실 저는 이 용어의 선점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뭐 진보 좌파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쪽에서는 자주란 말을 남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자주하고 우리 이승만 박사님이 얘기하는 자주, 또 우리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주,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승만 박사님하고 우리하고는 같은데 저쪽에서 얘기하는 자주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자주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잖아요. 네, 민족끼리. 그런데 여기에서 청년 이승만이 말하는 자주는 배타적인 게 아니라 이 지금 우리 여기 뭐 주사파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자주는 남을 다 배격하고 우리끼리만 폐쇄적인 거잖아요. 세국적인 거죠. 예. 뭐 대원군의 세속 정책 마냥.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내 일을 스스로 하고 결정하고 처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폐쇄하라는 게 아니라 개방을 하면서 폭넓게.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독립입니다. 네. 우리가 이 독립은 어떻게 보면 이 자주 독립이 거의 같은 의미죠. 예. 그래서 같이 다니잖아요. 자주 독립한다. 뭐 좌파들은 그 얘기는 안 하죠. 자주만 얘기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주 독립을 저쪽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어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그 밑에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령 손과 팔이 없으면 좋은 음식이 옆에 있어도 집어먹지 못하며, 눈이 없으면 아름다운 자연과 밝은 빛을 보지 못하며, 호랑이나 무서운 적이 다가오거나 엄청난 재앙이 눈앞에 닥쳐도 알지 못하며, 귀가 없으면 아름다운 음악이나 무서운 천둥소리를 듣지 못하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뒤에 넘기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이 정말 와닿았어요. 호랑이나 무서운 적이 다가오거나 엄청난 재앙이 눈앞에 닥쳐도 알지 못하면, 꼭 지금 우리한테 해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팔다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치면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을 인간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 의인화해서 비유를 하면 지금 팔다리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왜? 경제로 보면은 세계 10위권이죠. 12번째 경제 대국이죠. 자, 우리 군사력으로 보면 우리가 세계 7국 7,8위 군사 강국이라 그랬죠? 자, 인구로 보면은요, 세계에 5천만 명이 넘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국민들의 학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북한과 비교하면은 우리는 사지 백태가 멀쩡해요. 너무 건강하죠. 예. 그런데 왜 이걸 하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지가 없는 아니 비유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북한은 비하하는 비하는 거 그렇죠. 끌려다녀야 되는지 오히려 자괴감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상당히 비자주적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와닿았다 했던 게 그겁니다. 젊은 친구는 뒷짐지고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갔던 5사람은 차례 짜서 그 사진을 보고 전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렇죠. 예. 그 정말. 난 특히 누구야? 김정은 부인 뭔 소리야? 이설주 아닙니까? 이설주. 세상에 참 우리나라 장관이 장관급이 가가지고. 아니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북한은 우리 참칭한 정부잖아요. 우리가 쏘켜야 되는 땅이고. 맞습니다. 불법
제가 늘 말씀드리면 북한이라 하지 말고 북괴라고 해야 되는 게 네. 불법 군사 단체입니다. 저기는 우리 동포들을 강제 점령하고 있는 단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박사님 말씀 우리 지금 이승만 대통령 독립정신하지만 일제국주의들에게 머리를 숙인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차마 끝까지 얘기 안 하겠는데 정말 그런 것 같고요. 좀 아니 더 근데 나는 네. 그 좀 자주적이라는 얘기를 내가 오전에 그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나 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 공짜가 없다는 얘기 아까 저기 앉아서 한 네, 얘기.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자주적이려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서 그 북한의 남침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혜택은 무형의 혜택은 네.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왜? 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 한반도가 불안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옛날 얘기 돌아가죠. 옛날에 60년대, 7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그 외국과 이렇게 무역 거래할 때요. 우리나라는 신용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이 기업들도 정부에서 보증을 안 쓰면 외국에서 수입해 올 때 현찰 주고 사오지 않으면 이제 그 사업하시니까 알잖아요. A씨를 열든가 우리 A씨는 받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후진국 A씨 안 받는 것처럼. 그때 쿼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정도였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고 나서는 세상에 이 세계에 많은 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투자가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여기서 철수하고 나면은 여기 외국 돈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너무나 이게 불안정한데. 불안정. 그리고 만약에 설령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김정은이에 의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소멸된다. 김정은에 의해서 뭐 연방제 통일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뭐 볼 것도 없이 다 빠져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촬영 들어오기 전에 박사님하고 저 선생님하고 앉아서 SNS 하나 보았지 않습니까? 네. 저 광주 모 시장이 출마하면서 연방 국가의 첫 시장이라는 말을 보고 저희가 너무나 한탄. 그러면 이번에 연방제 통일이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는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공공연히 그렇게 우리를 지금 세뇌를 시키고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방제 국가 정부가 될 리는 없겠지만 돼버리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정말 이 한반도는 뜨거운 진짜 이게 완전히 무슨 먼저 보는 게 임자예요. 예. 그 정말 불안정한 국가가 돼서 참 안타까움이 그지없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자, 팔과 다리가 없으면 밀려오는 파도처럼 큰 위험이 닥칠지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몸에 있는 어떤 부분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부분은 좀 부연 설명을 좀 하면 건강함에도 어떤 그 재앙이 올 때 제대로 좀 막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사지가 불편한 사람 뭐 똑같다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였는데 어떻습니까?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다 소중하다.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요? 말은 참 쉬운 말인데. 네, 표현하기가 또 설명하시. 제가 느낀 그런 것 같습니다. 눈이 있대 보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고, 손이 있대 사용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다. 그쵸. 이런 식으로 제대로 좀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의미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밑부분에 내려오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네. 몸의 각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제대로 쓸 줄 모른다면 네. 없는 것과 네. 마찬가지다. 네. 이제 그 이야기를 맞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던져주시고 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지렛대를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거는 외교에서도 이미 실패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말로 자주적이지 못한 행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짜 정말. 왜 맨날 자주 말이야. 자주 국방이고 자주 국방해야 되니까는 작전권도 전환돼야 된다. 네, 미군도 나가야 된다.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국방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주는 상당히 정말 위험한 발상인데 그걸 그쵸? 쉽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합니다. 정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몸의 각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알면서도 제대로 쓸 줄 모른다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몸의 각 부분을 바로 쓰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자면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모든 부분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은 혼자 힘으로 살지 못한다. 지금 세계 사람들이 자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딱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명한 나라는 이때 이제 조선 말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 개명이 덜 된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한 때잖아요. 그러나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그 문명 부강한 나라들은 이미 이 자주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 알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 국민이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통상을 할 때 그 배의 깃발을 우리 한국의 태극기를 꽂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건 우리 영토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상업을 하거나 할 때 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나라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거를. 지난번 지나간에 얘기했던 그 통상권 이런 그런 부분의 연장을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한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들의 성장, 아이들의 교육과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들에서 어떤 과정에 성장을 하는지 이거 이제 설명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은 양반의 자제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그렇습니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양반의 자제니까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양반인데 내가 누구 집 저긴데 내가 험한 일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놀고. 그리고 안 그러면은 매관매직 했잖아요. 그게 아주 성했죠. 이렇게 하고 그것을 지금 이제 이 박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외국의 그 문명 부강한 나라의 그 사람들은 자주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가 부자이거나 그런 거 관계없이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부자라도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부모 재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사지 육신이 멀쩡하니까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성취를 하겠다. 성취감도 주고.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도네이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을 받아서 내가 그걸 갖고 편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나는 사지육신이 멀쩡하니까 내가 일을 해서 벌어서 성취를 하겠다. 이게 자주잖아요. 말하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보면 이 이승만 박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교육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 독립정신이 말하자면 당신의 그 국가경영 청사진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인의 생존 전략서이기도 하면서 국민 계몽서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원래 오리지널을 발췌한 거예요. 오리지널은 그 이 책 그 2개 정도 되거든요. 두께가. 네. 그래서 제가 그 챕터를 몇 개 또 빼버리고 그 다음에 각 챕터에서도 그 중요한 것만 발췌했어요. 중복된 건 또 빼셨어요. 네, 중복된 거 빼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걸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게 연결되는 부분도 좀 덜어 나와요. 이게 눈에 거슬리게.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 이제 과정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는 내가 좀 너무 좀 쳐버려서 안 돼.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책 읽어보면 중요한 핵심은 다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 다 있고요. 여기 아까 교육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박사님 그런 것 같아요. 밥성머리 교육, 그리고 사회 교육, 또 그 사이에 학교 교육.
이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우리가 건강한 정말 입헌 봉건제 그죠 그죠 실제는 입헌제입니다. 현재입니다. 대한민국 현재로 생각하시면 현재를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잘해라.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는 네가 쓰는 게 아니고 사회에 환원하고 너는 벌었어. 일하면서 성취하면서 써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가 그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한탄을 하잖아요. 이게 다 그거 뭐예요? 흑수저, 금수저가 그 얘기예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애초에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너는 부모를 잘 만나서 너는 금수저잖아. 이것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냐 여기 보면은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놀고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아까 얘기한 자기가 성취하고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누구 탓이 아니고 각자에게 달려. 예, 나에게 달려 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한 사람은 조금 더 잘 되고 한 사람은 조금 덜 되고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운칠기삼이나 말이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뭐 환경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겠다든가 아니면 열심히 해서 내가 꼭 이것을 성취하겠다든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은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할지라도 근접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향상되는 거 아닙니까? 박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간 대기만성할 거고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은 미비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도 있으니까 저는 좀 지금 이제 그 부분을 그냥 우리 지나가가지고 네네네. 그 밑부분은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걸 더 설명한 거거든요. 뭐 네. 얹혀 사는 거, 뭐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저 무의도식하고 이런 건데 네. 그 밑에 보면 교육 부분 나오죠. 아, 네, 정말. 네, 요거 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가령 1000만 명 인구가 있는 나라에서 1000만 명 모두가 자신들의 몸과 마음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하니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사회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것이 예. 다 자주권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일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사회에서 국가에서 자기 위치에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회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구성원이 알게 모르게 자기 역할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역할이 원활하게 되어야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서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그 공장에 왜 자동화 기기 같은 거 어느 한 라인에서 멈춰지면 이게 다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자주권을 가지고 내가 내 일은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하겠다. 이걸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다 그렇게 할 때 그러면은 그 사회가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주권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죠. 저는 되게 놀란 게 이 당시가 1919년이지 않습니까? 용어를 너무나 지금에 맞게끔 쓰시고 있다는 게 자주, 독립, 사회, 교육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이게 한자에서 나오는 용어를지만 그렇게 잘 쓰진 않았을 까 봐요. 그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 박사님께서는 그런 단어를 책에서 이렇게 더구나 그것도 감옥에서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 이분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집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볼까요? 밑부분이요. 예,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수립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유린당할 것이며 그러므로 법을 아무도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좀 읽어볼까요? 네. 그러므로 법을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제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속한 권리를 빼앗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국가를 설립한 근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딱 말씀하시네요. 국가를 설립할 근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목적이 나오네요, 벌써. 그 국가 구성원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국가는 그 통치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위임해 준 거잖아요. 그 무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위임해 준 거는 우리가 각자 우리 외부의 위험에 대처하려면 아무 일도 못하니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줘라. 우리의 권리를 지켜줘라.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서 운영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국가의 설립 목적은 그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권리가 됐든 간에 뭐 생명권, 재산권, 네, 뭐 이런 거, 자주권 아주 중요한 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현재를 볼 때, 오늘날을 볼 때 우리 그 소위 자유진영의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왜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나라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위임을 했는데 왜 우리가 위임해준 권력을 가지고 왜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탄압합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탄압의 말씀을 정말 잘 쓰시는데요.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우국진영에는 이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요. 일단 우리는 표현의 자유도 억압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놓고 똑같은 상황에서 왜 우리는 불리하게 취급을 받고 왜 한쪽은 유리하게 대접을 받고 왜 이쪽은 인권이 있고 이쪽은 인권이 없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은 만인의 평등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법이 집행되는 거는 평등합니까? 법치가 실종됐지 않습니까? 법에 의하지 않고는 죄가 형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우리는 관심법이에요. 여론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구속해야 돼. 아니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따라 구속하면 되는 거지. 만약 청원서를 놓고 여론이 저 구속해야 돼. 구속해 이렇게 하면 구속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법치국가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국가를 설립한 근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은 이런 국가는 필요가 없죠. 예, 지금 대한민국 보고 있으면 네. 예전에 그 아테네 시대에 네. 시민 정치 같아요. 저 사람 죽여 이러냐. 광장 정치 예, 뭐 그런 식으로 주무 정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담종이죠. 예,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언론도 문제예요. 지난 3월 1일 날 그 태극기 집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럼요. 근데 단 보도 영상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는 이건 정말 좀 해도 너무했다. 근데 뭐 그 3월 1일 날 문제만 아니었죠. 뭐 아이고 재작년 겨울에 내내 탄핵 반대 집회 할 때 그렇게 많이 모였지만은 도대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인데 광화문 광장에 거기 꽉 차도 뭐 몇만 명이라고 하던데요. 이거 그 통계는 왜 합니까? 그런데 뭐 문재인 대통령 맨날 뭐 1,700만 촛불 1,700만이 어디가 앉아있습니까? 그러면은 연인원 1,700만원이라고 하든가 뭐 한꺼번에 1,700만 명이 나와서 앉아서 우리도 그렇게 치면 태극기 집회도 그렇게 치면 그렇죠, 맞습니다. 2천만이 넘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모였잖아요, 매번. 또 흥분하네. 이게 저 흥분이 됩니다. 또. 네, 우리 또 한번 또 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권리가 있듯이 모든 나라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 나라가 자주와 독립의 소중함을 모르고 다른 나라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다른 나라의 도움에 의지하려는 것은 팔다리가 없는 사람과 같다. 네, 이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우리 상황을 얘기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과거 상황이잖아요. 그 청일 전쟁, 뭐 이모군란, 또 이때 이제 러일 전쟁만 발발했을 때고 그러니까 사실 청일 전쟁도 그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권력 싸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청나라를 불러들이니까 동학난을 막지 못해가지고 청나라를 불러들이니까 일본이 들어왔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천진조약을 통해서 양국은 한반도에 조선에 들어갈 때는 서로 알게 하고 들어갔는데 청나라가 그냥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야 왜 니네는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 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외세를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남에게 손을 벌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주 독립국이 아니었죠. 예, 정말 여기는 자주 독립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셨다면, 그때 초대 대통령이 됐다면 대한민국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당시 1910년도에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네. 역사는 가정은 없지만 가정해도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 아니 상상한 자유인데요. 뭐 해볼 수도 없나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사실 훈련 기간도 좀 필요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 지금처럼 문명률도 높았고 또 의식 수준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이 박사님만 대학생이고 국민들은 유치원생이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권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통상 자주 독립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도 자주도 우리가 그 조선시대는 명색은 뭐 또 자주한다, 자주 독립까지는 뭐 말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왕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새 왕이 즉위하려고 하더라도 청나라에 뭐 승낙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그 난리통에도 명나라 저 왕들 위해서 제사 지내고 이건 정말 자주적인 나라가 아니었죠. 예. 조선은 그만큼 비참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말기로 오면서 네. 그 이전에는 그래도 은둔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청나라나 명나라, 일본만 상대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구제하고 살았지만 이제 조선 말기로 오면서 이 동양이 서양에게 개방이 되고 알려지고 이러면서 이제 서방 세력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 우리가 부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아주 중요한 말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압제에 눌려 어디요? 여기 아니요. 감사. 그 위에 앞에 한번 네. 중요한 게 있나요? 아까 이제 읽은 거 밑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는 나라는 이름만은 독립일지 모르나 사실은 독립을 잃은 것이다. 네. 참, 이거 더 읽어볼까요? 네. 비유하자면 꼭두각시 같아서 다른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니 그것은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손바닥에서 놀 뿐이다. 마침내는 꼭두가시를 움직이는 사람이 실적나서 주머니에 넣으면 밖에 있을 때도 제 힘을 움직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주머니 속에서 나올 수 있겠으며 밖으로 나오려 하더라도 나올 수 있게 가만히 두겠는가. 이거는 결국 우리가 자주 독립국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외국의 힘을 빌리고 이제 조선 말기처럼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애국 진영에서는 너무 미국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북폭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 저도 그런 마음 간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의지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자주 독립국으로서는 뭐 올바른 자세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이러는 거는 우리 상황이 워낙 급박한 데다가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와 미국과는 동맹국이잖아요. 혈맹국이고. 네, 혈맹국이고.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게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홀로 스스로 자주국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붙일 때 우리가 외침을 받을 때 동맹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또 미국이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가서 또 도와주고 이 서로 이렇게 상호 호혜적으로.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골프전도 갔었고.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받기만 하는 입장이 되면 저쪽에서 우리를 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딱 그렇게 됐잖아요. 구한말 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어요. 그래도 안 돼. 가만히 있어. 억눌러 버리면은. 그렇죠.
예. 움직일 수도 없고. 그쵸. 나와본다. 네, 나와본들. 힘도 없어 그거.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 이거 그 뒤부터는 다 우리 한번 읽어봐도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쭉 다 읽어보기 전에요. 선생님 말씀하신 데서 조금 하면 북폭 부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북폭이 이게 자주 독립일 때는 우리 아까 말 환경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코리아 패싱이 될까?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코리아 배싱이다 이런 말도 하시던데 일단 그거는 뭐 근데 지금 그 사실은 동맹이라고 하면 서로의 입장을 또 고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뜻을 같이 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동맹은 뭡니까? 가치 동맹이잖아요. 서로 이념이 같은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지 이념이 다른 나라 서로 동맹 맺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동맹을 맺었으니까 웬만한 일에서는 서로 호흡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특히 대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계인의 문제가 돼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를 하고 계속 하는 심지어는 아프리카들도 그런데 아침에 제가 어디 뉴스 잠깐 보니까 아프리카도 더 제재에 더 동참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데 우리는 당사국입니다. 근데 당사국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게 남의 일인 것처럼 중매쟁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이 터질 일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눈 가리고. 이 오이사체제 우리가 다 풀었어요. 사실은 오이사체제 하늘, 땅, 바다 다 풀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풀어주는 거예요. 틈새를. 또 풀어주는데 이게 개방적이고 공개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가고 뭐가 온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더 답답한가요? 정말 자, 슬프다. 정말 읽어보세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슬퍼요.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보호할 책임을 함께 진 형제들아, 정신 차려 들어보라. 외국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성을 연구하고 하는 말이 이 나라는 독립심이 없다고 하니 뼈가 없는데 핏줄이 어떻게 생기겠는가? 지금은 우리 독립심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완전히 우리는 북한에 놀아나는 것 같습니다. 독립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왜 한마디 못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반중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반중시에. 지금 우리 그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벌써. 세월 빠르다. 사드 배치했을 때요. 롯데 얼마나 피해 입었습니까? 그 중국에 진출해 있는 롯데 결국은 뭐 롯데마트 다 철수했죠. 손해가 엄청나게 났죠. 그거 WTO에 제소했어야죠. 아니 왜 이번에 동맹국인 미국이 관세 올렸다고 말이야 뭐 세탁기 관세 올렸다고 WTO에 제소하면서 왜 중국한테 말 한마디 못합니까? 또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는 사시사철 황사가 엄청 심하죠. 그 미세먼지. 그런데 그 미세먼지가 우리 그 시민들이 자동차를 운행해서 미세먼지가 생깁니까? 지금 차 얼마나 좋습니까? 매연 안 나옵니다. 옛날처럼. 맞습니다. 그 미세먼지 주범이 누굽니까?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국한테는 말 한마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한마디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가용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미세먼지 줄이자고 합니까? 맞습니다. 세상에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합니까? 바보로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나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된다면 이거 나라도 아니죠. 그쵸? 진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책은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옳은 말이라 하여 스스로 뼈 없는 체 하는 것이 옳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으며 천만 번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압제에 눌려 살다 보니 버릇이 되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제대로 교육받고 자주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네, 이거 아주 정말 중요한 얘기죠. 정말 와닿는 말이죠. 항상 이 박사가 이제 청년 이승만이 이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상민들, 양반들 밑에서 압제에 억눌려 살아서 자기의 재주가 있어도 그 재주를 보일 수도 없고 갈고 닦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왜 그러잖아. 너무 이렇게 구박을 받고 막 압제를 받다 보면은 기가 죽잖아요. 우리 기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조선의 선조들은 기가 죽었던 거죠. 양반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뭘 해볼 엄두를 못 내는 거죠. 특히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넌 쌍놈이라 자격이 안 돼. 뭐 너는 서자라 자격이 안 돼. 이런 규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주 있는 사람이 자기 재주를 펼칠 수가 없었죠.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냥 아예 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그거네요. 계속 기죽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갇히다 보니까 깨어있는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나는 안 돼. 안 돼. 맞습니다. 네, 이 생각만. 비관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그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그 자유를 나라를 세우는 근본을 근본을 삼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백성에게 자유만 주어지면 활기를 얻어서 예. 그래서 막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그리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머리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실바람이 됐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그런다고 그걸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북돋워주고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네. 칭찬해야죠. 참 그 이 박사께서는 우리 한국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능력이 많은 재주도 많고 능력이 많은 민족이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요즘에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 스스로 비하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대한민국은 무예수유를 청취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근데 또 이제 단골기질이라 그래서 그것도 워낙에 눌려있다가 갑자기 풀어져서 그런가요? 일단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뭐 누가 어떤 무엇을 제시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무조건 반대하고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말이 딱 하나 있다.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팠다. 이 말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 근데 그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도 있대요. 그런 유사한 말이 있다고. 예. 근데 그거는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단지 그것을 표현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수련이 많이 돼 있는지 보통 뭐 미국 사람이나 뭐 이렇게 그 유럽 사람들은 누가 내 주위에서 뭐 했는데 잘 됐다, 상을 탔다 뭐 이러면은 막 기뻐하고 축하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자유라는 것, 민주주의라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문물을 몇백 년에 걸쳐서 서서히 고난 가운데서 터득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트레이닝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래봐야 조선 말부터 해봐야 100년 남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더 한 몇 세대가 더 가서 우리 후손들은 좀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좀 다스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죠?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되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단시간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거에 비해서 우리 이렇게 정신적인 면에서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이 갭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좀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자, 동방에서 4천여 년 동안 예절을 숭상하고 자주 독립을 지켜왔으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해온 민족으로 우리의 빛나는 역사를 돌아보면 충신과 열사가 수없이 많았다. 우리 국민성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다만
백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무지한 가운데 의심이 생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이다. 그죠. 중요한 얘기죠. 네.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무지하니까. 그런데 요즘은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왜 그럽니까? 이것도 문제죠? 그쵸? 이거는 이제 그 인플레예요. 그러니까 식자우한이라고 그러죠. 예, 식자우한. 예, 딱 지금 상황에는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식자우한. 이렇게 너무 많이 알아서 쓸데없는 게, 정보들이, 너무 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 정보 중에서 이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 선별을 못하고, 그냥, 정말 그냥 식자우한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생각이 나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선악설 밀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네? 선악설을.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본능이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교육으로서 네, 성장하면서. 예,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 그게 이성이 점점 커지니까 네. 본능이 죽고 이제 선해지는. 그쵸. 그러니까 후선악설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후악설이죠. 이성이 예. 감정도 다스리고 네. 그 본능도 제어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선악설을 좀 믿는 사람인데요. 좀 그래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성이 우리 지금 태극기 이 집회도 우리가 우리 쉽게 말해 애국진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양보해주고 좀 이해해주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몇몇 분이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시니까 본인 말만 따라와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생기고. 글쎄요. 안타깝습니다. 어떨 때는. 더 위기에 사실은 그 지도자 부재라고 봐요 저는. 사실 우리 이 자유시민진영, 자유애국시민진영에 뚜렷한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저쪽 주사파나 이쪽에는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아도 끊임없이 자기들 그 세계에서는 맞죠. 지도자들이 있어 왔었어요. 뭐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이제 차기 주자는 뭐 임종석이 될지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한당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이 근데 이런 경찰관이요. 지도자를 만나는 게 정말 몇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영웅을 키우질 않아요. 있는 영웅도 죽여버리는데 그 참 못된. 예, 그러니까 그게 유독 사돈이 뭐 땅 사면 배 아픈 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지금. 정말 너무 심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렇게 됐으니까 동포들이요. 잠도 깨고 꿈도 깨요. 개명하여 어서 빨리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아 외국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수모를 막아보세. 보세 하여 보세. 함께 일들 하여 보세. 이거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지금 박사님, 선생님은 저하고 마지막에 똑같이 이렇게 읽었는데 참 이거 제 차이는데. 네, 원래는 이게 요 앞에 부분부터 이렇게 시처럼 이렇게 운율 맞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우리 교수님께서 줄였는데. 원래는 이렇게 시처럼 나와요. 예, 요 앞에 부분 더 많이, 이 앞에 부분도 이렇게. 그러시구나. 예. 그쵸, 그걸 읽을 때마다 항상 시처럼 이렇게. 함께 일들 하여 보세. 하여 보세. 이제 그게 이제 그 습관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로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깨야죠. 꿈에서 깨야죠. 마지막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자유진영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유진영 애국에, 그러니까 자유애국진영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함께 일들 하여 보세입니다. 네, 함께 일. 이 함께라는 함께 해야 돼. 함께 같이. 지금 이 어려운 그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우리 각자 국민들도 서로 위기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애국 운동하는 단체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서로도 자기 단체가 잘 되기를 다들 원하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나라가 없으면 맞습니다. 애국단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정강에 달려있잖아요. 나라의 운명이. 뭐 풍전등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편 가르지 말고 지금은 다 힘을 합해서 함께 일단 나라부터 구해놓고 봐야죠. 이거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난 배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가 지금 난파되게 생겼는데 이거 내 거니까 이건 안 되고 네 거 버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독립정신 총론이 챕터 1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네 거 내 거 싸우고 더 가져가려고 논공행상을 하더라도 나라 찾아놓고 지켜놓고 구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박사님, 저 선생님 생각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오늘 네. 좀 그 한 주일 쉬었더니 좀 어색해가지고 어색해서 좀 그런데 보시는 분들이 좀 괜찮으셨는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좀 더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네. 새롭게 네. 좀 진화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자,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